끝입니다.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MB가 아니고 NB 사과라고. 아, 예, 사과를 NB 야? 모욕하지 마시고. 그렇지. MB가 아니다. 간만에 터지는데? 그렇지. 아무리 그 사과 주인이 비정상이나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MB라고 짓진 않았겠지. 자, 아유, 김종인 이후에, 추호 어르신 이후에 새로운, 예, 성대모사네요. 언제 반성문 하나 써와라, 야. 기억이 안 나네. 자, 친구를 내가 어떻게.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민주당 안에 내부 화두가 원내대표 뽑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누굴 뽑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도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홍익표, 김두관, 저쪽은 박광원 뭐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금 안 나서면 뒤늦게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세 사람 안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 사람만 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가 누굴 밀어야 될지가 분명해지네요. 김두관밖에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김두관 의원이 표가 이길 수 없다. 있을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지. 솔직히 나는 홍익표 못 믿겠거든요. 저도 나는 못 모르겠습니다. 믿겠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홍표를 다 싫어. 왜 이렇게 홍표가 많아요, 우리 정치계는? 아니, 나는 준표, 영표, 뭐, 다 그 홍표들이 대부분 좀 그래. 홍땡표. 홍땡표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줄 만한 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냥 그래도 설마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설마라는 마음으로 뒤통수 맞은 건 윤호중, 박홍근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게. 이 박홍근 때문에 이제 법사위 날리고 12개 중에 핵심 위원회들을 덤겨줬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나마 이 안에서는 뽑을 게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간다라는 걸로 했었는데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 안 물려준다고. 12개 다 갖고 있다고. 맞아. 근데 지가 나서가지고 배신 때려갖고 법사위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이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윤호중이죠, 사실, 그때. 그렇지. 그러니까 윤호중 이후에 우리가 뽑을 때 정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없어서 얘를 뽑는다는 느낌은 정말 싫다는 거지. 진짜 싫어요. 예. 그거 다시는 그거 안 하고 싶어. 진짜. 할 수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러한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체제하에서는 그러한 반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정부 여당이고 저쪽 당이고 우리랑 협치를 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아직도 대통령이 영수회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운 거야? 아니, 때릴까봐 그래? 이 대표가 윤석열 독대하면 때릴까봐 그런 거야? 말로 때릴까봐. 팩트 폭행. 말로는 많이 맞았지. 근데 문제는 안 만나고 저러고 있는데 김기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협치로 굴러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뭐를 잘해야 되느냐는 거지. 이제 협상을 잘하는 것보다는 싸움을 잘해야 돼. 투쟁을 잘해야 돼. 어차피 저 새끼들은 뻗뜨기로 해갖고 뭐든지 안 한다고 할 거거든. 계약법안이 됐든 특검이 됐든 뭐든지 안 한다고 버틸 거기 때문에 저 버티는 새끼들을 그대로 깔아뭉개면서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각오를 밝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난 이게 좋은 정상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구매라고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20명이나 된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숫자가 20명이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재명 체제에 대한 지원 내지는 말하자면 동조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와서 힘 실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늦은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 입장에서도 매우 애매합니다. 근데 초구매가 뭐 누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고민정, 윤영찬, 아이씨. 뭐 한병도, 윤건영 뭐 이런 식. 윤건영?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뭐 이쪽은 아니고. 아니, 이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반이재명으로 활동해 왔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야. 이게 그동안 친문은 친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그렇죠. 친문하고 친명은 완전히 반대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힘을 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내 목숨 살려줘의 의미인 건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아니면 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진짜 개혁에 힘을 보태서 적극적으로 뭘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건가 의심스럽다는 거지 사실.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된 거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얘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뭐 역풍이 올 수 있는 정치 개입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 즈음하거나 또 어떤 우리 탄핵 관련한 어떤 상황이 극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반드시 등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왜냐면 하면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언론들이 달라들고 저기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2번이나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같이 찍자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잖아. 그리고 양산 가가지고 같이 사진 잘 찍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나는 더 하라는 걸 난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홍은동으로 다시 대통령한테. 이사를 하시면 정치 지형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배려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안 나서시는 거거든요. 여기 나서면 웃기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나서냐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바보야? 본인은 지나간 대통령으로 남고 싶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등판하면 안 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쌓아온 지금까지의 업적과 지지율이 자칫하면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굳고 탄핵 또는 앞으로의 뭐 총선을 위한 마지막 단 하나가 필요할 때, 단초가 필요했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뭐 초금회?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난 사실 금시초문인데다가 이게 20명이나 됐다는 것도 참 엄청난 거고요. 얘네들의 지금 일종의 이재명 체제 힘실키라고 하는 이게 과연 진실한 협업인지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저께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퇴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 또한 우리의 귀한 자산이고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결국 창당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욕해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169석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수박들의 준동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는 안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38명 빼고 저것들 다 날려버리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이게 심정적인 면은 모르겠고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의정 활동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든지 이와 같은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다 받아들이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천 룰 안에서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공천 TF 자체를 친낙계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됐지. 그럼 이게 해주는 수박- 만큼 봐준 거지. 수박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아니 대놓고 내 공천을 그냥 대놓고 확정 지어주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얘기고 양아치고.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를 왜 당대표한테 아니 동네 구멍가게 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하나만 줘다 소주 오늘 공짜로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제1야당이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럼. 정당에서 그걸 뭐하는 짓거리야. 공천에 관련된 개입을 내려놓은 애초에 안 한다 그랬어. 다만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걸 갖다 당원들이 결정하지 말고 네가 나만 보장해줘 라고 말하는 놈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자, 그리고 저희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갈라치기는 100% 똥파리들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 진짜 그런 거에 늘 말하는 게 문재인에서 욕해서 그래서 못할 건데. 아니 욕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똥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특히나 뭐 그 어쩌? 얘기하셨어요. 어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갈라치기 하는 사람 신고하라 그랬어요. 맞아, 이재명 대표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믿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간다라는 이걸 갖고 있는 거고,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른다고 하는 문파 계열의 20여 명의 의원 안에 수박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진짜 친명 안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수박 중에 10명은 달아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남은 수박은 조수박, 설수박, 종수박, 이런 애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욱수박, 이런 애들만 남아있는 거고, 점점 더 그 수박들한테 휘둘리던 초선 의원들이나 동조하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들이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화학적인 결합은 잘 안 되겠죠.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삐걱삐걱하고 안에서 저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있다 그래서 내쳐버리고 가는 거는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래갖고 이직들 절반을 전부 다 국민 아닌 사람 취급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가세요. 우리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아.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안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봤잖아. 근데 정작 자기한테 표준 사람 죽이고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직들을 때려 잡아야 돼요. 그럴 거면 찌리안, 공정하게. 찌리안, 넌 더 이상 이런 영상이 나오면 안 돼. 너 의원해야지. 너는 의원 할 거야. 이런 영상 많이 낼 거예요. 에이, 자, 글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쥐나 납치에 대한 경계와 비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당원으로서 지지자로서 그 새끼들 나쁜 새끼, 설수박 나쁜 수박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의견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안 내쫓아요? 저것들 다 한꺼번에 38명 찾아내갖고 저것들 없애요. 31명 찾아내서 다 내쫓아버려요. 라고 말하는 거는 결코 현재 우리 진영에 유리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내쫓아버려요가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 이씨, 똑바로 해라. 그렇지. 그리고 공천권은 당원들한테 있고 당원들의 지지의 80%는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는 걸 니들이 생각하고 덤벼. 자신 있으면 나가든가. 라고 지금 오히려 태세 역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적이 없어.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제정신이세요? 좀
양산에 가서 뭐 했는지 찾아나 보고 얘기합시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제발. 정말 제대로 된 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문화나 팬이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송작가 TV 오랫동안 봐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걸 오래 봤으면은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니야? 10년 동안 내 유튜버를 봤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한대. 유튜버한테 2년밖에 안 됐는데 누구를 보시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까? 내가 성작가하고 내가 잘 알고 말이야. 저 성씨 아니고 송씨인데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닌 분들이 일단 이 안에 이 이름 달고 계신 분들 중에 옆에 최소한 꽃이나 왕관이나 외계인 안 붙어 계신 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송작가 오래 봐왔는데 나만이 서운해? 네,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중앙일보가 이제 비서실장 사망에 대한 걸로 어떻게든 덤태기를 씌우려고 뒤늦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빠져나갔거든요. 요 프레임에서. 네. 근데 중앙일보가 뒤늦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요즘 좀 순발력이 느린 것 같아.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로 생중계된 당원들과의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다며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네. 마치 정치적 책임 내지는 당대표 사퇴 같은 네. 뭐 이런 책임을 엮어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따져놓고 보면. 네. 이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개혁할 책임. 그 내지는 책임입니다. 지금 있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이 전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가족들이 겪었던 고초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같은 쪽을 오히려 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책임을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묘소 관련해갖고 경찰이 이것도 이상한데 그 묘소를 파헤치는 CCTV를 확보했다 그러고 심지어 거기 들락거리는 차량 번호를 확보를 했다는 거야. 바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바로 보수 쪽의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대충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 정치 쪽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기에 CCTV 공동묘시 때 네. CCTV로 땅 파는 장면이 잡혔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할 뿐더러 왜 아직 사람은 특정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수라고 하는 쪽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생긴 게 보수처럼 생겼나 보지. CCTV로 봤는데 보수로 생긴 사람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건데? 송대감님처럼. 난 아니잖아. 아니야 보수야. 나 보수였어? 종이랑 똑같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응. 갑자기 막 정체성이 흔들리네? 아무튼 이 어려운 작업을 또 얘들이 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 필적 조사 해갖고 저 쓴 사람까지 잡아낼 것 같은데요. 필적 조사. 필적 조사. 아니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이씨, 이게 검찰만 연관 안 되면 네. 우리나라 그 경찰들의 수사 능력이 사실상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이고 밝힐 순 없지만 그런 전문가가 많다. 아 그러면은 왜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작질 너무 성의 없는 조작질을 왜 했을까? 걔를 경찰한테 맡겨 경찰이 훨씬 잘하겠네. 공범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글로리 얘기가 나는데 글로리의 명대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도 내가 해야지. 왜 네가 나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범해야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범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인물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잡아서 입 단도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뭐 교를 믿는다든지 아, 내가 무슨 사랑 거기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저는 그냥 보수 정치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좋아하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동기입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나 그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브라질의 보우소나루라는 극우 대통령이 그런 짓거리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CCTV 있으니까 왜냐면 CCTV가 찍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대에 동선에 있는 CCTV를 뒤지면 이 사람을 못 찾기가 더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면 하루에 최소 1200대 이상의 CCTV를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절대 못 피합니다. CCTV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범인은 잡은 거고요. 자, 잡은 범인이 무슨 인터뷰를 할지,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할지 뻔히 이 대본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